안녕하세요.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조현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균 기온 상승 등 재배 여건 변화에 따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아열대 과일의 시장 동향과 관련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현상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를 구분하는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인 트레와다 기준에 따르면 아열대 기후 때는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아열대 기후대가 2050년대에는 55.9%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그 이후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국내 주요 과수의 총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아열대 기후대가 확대됨에 따라 아열대 과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열대 과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통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별 품목 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재배 농가 수나 재배 면적 등의 추이로 볼 때 아열대 과수는 전반적으로 성장 군명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농가 수는 48,332호로 2015년 대비 1만여 호 증가했으며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 비해서도 1만 호가량 많았습니다.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은 2015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는 과거의 재배 면적 규모가 컸던 블루베리와 키위의 재배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나, 레몬, 파파야, 체리, 백향과 망고 등은 높은 재배 면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열대 과일의 생산은 전남, 경남, 제주 등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재배에 유리한 기후 여건을 지니고 있는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열대 과일은 국내 재배 증가와 동시에 수입량도 증가하면서 소비량 증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량이 1만 톤 이상인 품목에 한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시설 재배 면적 비중이 클수록 수입량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열대 과수의 국내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지 생육이 가능한 품목을 육성하거나 시설 재배의 애로사항 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열대 과일의 농가 판매 가격과 수입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석 대상 품목에서 농가 판매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가격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하우스 재배 비율이 낮은 무화과, 석류, 체리 등의 품목들은 수입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열대 과일의 생산비 구조에서는 시설 재배로부터 야기되는 비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열대 과일은 경영비 중 과수원 조성비, 수도 광열비, 영농시설 상각비에 단위 면적당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의 경우 세 가지 비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1% 수준이지만 조사 품목은 평균 51.7%에 이릅니다. 과수원 조성비, 영농시설 상각비는 시설 설치 비용, 수도 광열비는 하우스 가움 비용과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아열대 과일 생산을 육성한다면
이 두 가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에서 아열대 과수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시설 설치의 경우 농식품부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재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기금으로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열대 과수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FTA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 사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하우스 가온 비용과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에 관계없이 과수 농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열대 과수 농가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아열대 과수 농가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남부 지역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은 아열대 과수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전남,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모두 농식품부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온 비용과 관련 있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아열대 과수의 육성은 양가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우선 기존에 주로 재배되던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재배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아열대 과수 육성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아직 완연한 아열대 기후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열대 과수의 재배는 시설 설치와 가온 에너지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심지어 기후 변화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육성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유도하여 가온 비용의 부담을 덜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이야기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지원 대상에 과수 농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단기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인 의미에서 국내 과수 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과수 산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을 중심으로 육성 노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 과일의 재배 지역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아열대 과일을 포함하여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아열대 과수산업이 농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